프리퍼런스에 Keep Bindings Default와 Keep Bindings Usual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사이드바에 대한 단축키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 보도록 하죠. 프리퍼런스에 Keep Binding Default를 켜봅니다. 자, 화면에 보면 키라고 되어 있고요. 단축키 Ctrl, Shift, N, 커맨드 명령어는 New Window, 즉 새로운 윈도우 열 때는 Ctrl, Shift, N 키로 키가 연결되어 있다, 바인딩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Ctrl F 키를 눌러서 사이드 언더바 바를 확인해 보면 토글 언더바 사이드 바에 대한 커맨드에 대한 단축키가 Ctrl K, Ctrl V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디폴트 파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건들기보다는 Preference에 있는 Key Bindings Usual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게 낫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복제, Ctrl C 하셔서 디폴트에다 Ctrl V를 해줍니다. 키에 Ctrl K, Ctrl B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사이드바에 원하는 단축키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Ctrl S는 저장키죠. Ctrl Shift S 또는 Ctrl Shift Alt S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Ctrl S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Ctrl Shift Alt S 키를 눌러서 사이드바를 토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이브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Ctrl Shift Alt S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토글 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 보시면 사이드바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죠. Ctrl Alt Shift S 이렇게 변경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항목은 정리를 다시 했을 때 단축키를 연결시켜주는, 즉 키바인딩 해주는 디폴트 값에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요. 커맨드를 찾고 그 내용을 복사하셔서 바로 유저, 프리퍼런스에 있는 키바인딩스 유저에다가 해당 내용을 붙여놓고 단축키를 바꿔주시게 되면 원래 있었던 단축키 기능을 덮어쓰게 됩니다. 만약 원래 있던 기능을 돌리고 싶으실 경우라면 바로 해당되는 항목의 라인에서 컨트롤 키랑 물음표 키, 즉 컨트롤 키랑 슬래시 키를 눌러주게 되면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세이브를 해놓고 뷰의 사이드바를 보게 되면 원래의 단축키가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원본 파일인 디폴트를 수정하지 않고 해당되는 내용 항목을 사용자 정의인 유저 파일에다가 저장을 했을 경우에만 바로 덮어쓰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Ctrl Shift Alt S 사이드바를 토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프리퍼런스의 다른 항목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세팅입니다. 앞서 보셨던 건 키바인딩인데 이번엔 세팅 값이고요. 세팅 디폴트를 열어보게 되면 여러가지 이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설정 항목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디폴트 파일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팅 유저 파일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세팅 유저 열어주게 되면 이 세팅 유저 값이 기본적으로 폰 사이즈 값이 16픽셀로 정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F 폰트라고 쳐봅니다. 그럼 폰트 페이스와 폰트 사이즈, 폰트 옵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Ctrl C 그 다음에 Ctrl V 합니다. 폰트 사이즈 값을 적정한 값, 예를 들어 14라고 정의를 하면 세이브 했을 때 폰트의 사이즈가 14로 변경이 됩니다. 좀 더 글씨를 키우고 싶다면 이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세이브 하게 되면 툴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고요. 폰트 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폰트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벌다나 세이브 하게 되면 벌다나체로 바뀌게 되고요. 타임스체를 사용하게 되면 세리프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하는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다시 적정한 수치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폰트 옵션을 볼 수도 있겠죠. 폰트 옵션은 해당되는 부분을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페이스트 해놓고요. 이 배열 데이터, 이 중괄호 배열 데이터 안쪽에는 옵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가능한 옵션으로 No Bold, No Italic, No Anti-alias 이런 식으로 볼드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탈릭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anti-alias 효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시 다음에 노보드 이때 중요한 점은 쌍따옴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릭까지 사용해보고 싶다면 쌍따옴표 no 이탈릭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코드 에디터를 사용하실 때 볼드체와 이탈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폰트에 대한 옵션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타이포그래피. 자, 그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겠죠? 행간에 대한 부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까요? Ctrl F, 패딩. 자, 패딩을 보면 라인 패딩 탑, 라인 패딩 바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죠. 자, Ctrl C, 다음에 Ctrl V, 탭키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패딩, 내부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딩. 자, 1만큼 Ctrl Shift D를 누르게 되면 라인이 복제가 됩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은 에디트에 가서 라인을 복제할 때는 Ctrl Shift D를 눌러서 Duplicate Line, 라인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그대로 복제하고요. 탑 대신에 bottom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아래쪽으로 공간 형성이 되는 것이죠. Save 하게 되면 위와 아래 공간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쪽으로 만약에 10을 주게 되면 10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적정한 값을 찾아서 코드를 에디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탭 사이즈의 길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키를 사용해서 지금 이만큼 공간을 버렸는데요. 좀 많이 벌려져 있는 편이죠. 탭 사이즈를 변경하기 위해서 탭 사이즈 항목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찾은 탭 사이즈를 그대로 카피, 그 다음에 탭 Ctrl V 해서 탭 사이즈를 2로 바꾸고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탭의 길이가 반으로 줄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워드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드랩이라는 것은 이제 글씨가 길어졌을 경우에 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길이가 긴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워드랩을 통해서 쫙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변경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 워드랩 오토라는 부분을 다시 Ctrl F로 찾고요. 워드랩. 자, 워드랩 오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오토 또는 true 또는 false 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유저 설정창에 가서 워드랩이 되겠죠. Ctrl V 한 상태에서 워드랩 값을 오토 또는 true 이렇게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워드랩 true 값을 써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페이지에 가게 되면 앞서 보셨던 아래쪽에 스크롤바가 없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미니앱을 사용해 보면 워드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의 끝쪽에서 바로 자동으로 떨어지는 드롭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확인한 것처럼 워드랩을 true 값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문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글씨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 워드랩 기능을 갖다가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 false를 시키게 되면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길이만큼 길이가 넓어지게 되겠죠. 적정하게 본인이 원하는 세팅 값을 사용하실 때 이 워드랩을 활성화 시키실지 아니면 활성화 시키지 않으실지 또는 오토 값을 사용하실지 이렇게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난 이것을 항상 활성화 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true 값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맵에 대한 내용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Ctrl F 이 미니맵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카피하시고요. 미니맵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Draw 미니맵 폴더 지금 first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미니맵 보시게 되면 라인 테두리가 안 보이시죠? 이것을 갖다가 to로 옮기고 저장을 해보시게 되면 미니맵에 대한 보도를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lways show 미니맵 viewport라고 되어 있는데요. false 값이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니맵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현재 어느 부분 라인에 비폴트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미니맵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을 항상 보여지게 하려면 false가 아닌 true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미니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옵션으로는 highlight li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카피하고요. 다음에 미니메이 아래쪽에 highlight라고 쓰고 highlight line true 값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save. 그러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라인이 어느 영역인지를 바로 가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시겠고요. 다음으로 scroll past e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하고 옮겨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 true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false로 바꿔보겠습니다. save. save 하니까 이쪽에 보이는 scroll by 라인이 꽉 차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scroll past end라는 것은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더 이상 스크롤이 내려가지 않게끔 처리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엔터키를 눌러야지만 스크롤바가 변경 활성화돼서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엔터키를 여러 번 눌러줘야지 페이지 넘어가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기본값인 true로 사용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공간이 충분히 여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문서의 내용이 길 때도 아래쪽에 충분히 여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엔터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코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의 경우는 기본값이 true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만 옵션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